제가 또 다음 주제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군인권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잠깐 군인권센터 한번 내용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중 미공개 내용 추가 폭로. 네, 임태훈 소장이 추가 폭로를 했는데요. 군인권센터는 지난 10월 21일 공개한 기무사 계엄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 내용 중 충격적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여 공개합니다. 그래서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고자 했다는 건데요. 국가 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 상단에 딸린 캡션이 있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계엄 수행 기간 인용시 2개월, 기각시 9개월 요 내용이 새롭게 확인된 내용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엔 2개월 그리고 기각이 될 경우엔 9개월 동안 계엄을 이제 선포하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언론에는 이런 내용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탄핵 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돼 있었던 12월이고 그리고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었던 5월입니다.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여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에 해당하는 거죠. 정말 무섭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건 당시 계엄을 이용해 내란을 일으키려던 이들은 계엄령을 선포해서 촛불 시민들을 짓밟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민주질서를 완전히 정복하고자 한 거고요. 이처럼 계엄령 문건은 대선 일정까지 고려한 매우 구체적인 내란 계획 문서였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지금 그런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뭐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한다 그러고 있죠.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늘 공개된 내용을 통해서 계엄 문건의 성격이 분명해졌고 이거는 당시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 쿠데타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다는 사실이 지금 공개가 된 거고 이건 마치 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 씨가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72년에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검찰이 뭐라고 합니까? 조현천이 없어서 수사 진행을 못한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조현천 씨는 계엄 문건의 공모자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그래서 문건 작성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신병은 모두 확보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공모자인 김관진 씨 등의 신병도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조현천 씨가 없어서 이거를 밝힐 수 없다고 하는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언제까지 이거를 수수방관하고 있을 거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선까지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이건 국회가 청문회와 특검 등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태훈 소장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군인권센터 해체 촉구 집회를 하러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이죠. 오후 3시 반부터 5시 반 사이에 군인권센터 주변 노상 해서 말이 집회지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령 친위 쿠데타 폭로로 황교안 연루설과 윤석열 직인 공개 그리고 박찬주 삼청교육대 발언 이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고성이 상근자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다고 하는데 상근자 6명이 항의 전화를 받으랴 군인들로부터 인권침해 상담 전화 받으랴 사건 지원하랴 정신없이 일하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를 해체시킨다고 쳐들어온다고 하니 이 와중에 주변 상인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눈치까지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들이 더 널리 알려져야겠죠.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윤석열 지검장의 직인이 떡하니 찍혀있는데 윤석열 씨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히 그 군대에 의해서 다시 전복될 뻔한, 실제로 그 과거에 우리가 그 가슴 아픈 역사를 다시 또 되풀이할 뻔했어요. 2016년, 17년 쪽이죠. 너무나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고 되게 그 사회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던 그 시기에 나온 얘기라서 제 주위에서도 그렇고 안 와닿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야,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지금 뭐 강화문 한복판에 탱크가 웬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제 지인들도 정말 많은데요. 절대로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바로 1, 2년 전에 눈앞에서 벌어질 뻔했었고, 그래서 요 내용도 제가 정리를 해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